교육 플랫폼 사업에 대해서 작년에 그렇게 약간의 여러 가지 부실적인 부분을 지적을 했고, 그 상담 교사들도 지금 이제 7시간을 예를 들어서 뭐 하루에 8시간의 그 근무 시간에 8시간 다 풀로 채워져 있는 것도 있고, 한번 뭐 예를 들어서 많은 부분을 지적했는데 지금 개선되고 있는 부분이 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꽉 차게 스케줄이 잡혀 있어가지고 올해는 조금 줄여가지고 그렇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느 정도 이거 어떤 틈이 좀 있어야 상담 준비도 좀 하고 뭐 하고 근데 8시간에 8시간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얼마나 비합리적으로 보였습니까? 그건 개선되고 있다. 예.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들어오는 학생들 그 방역 문제는 그 항상 체크하고 있던데 그게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그 좀 복사를 해가지고 보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그러면 그 상담 교사들의 그대로입니까? 아니면은 조금 또 교체된 분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교체 사유가 없어가지고요. 기존에 하던 분들이 계속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체 사유가 없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린이 및 청소년 교육사업 지원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지금 집행률 보면은 22.6%예요. 보고 계시나요? 예. 예. 지금 원어민 영어 캠프라든지 사이버 교실 말 그대로 비대면이에요. 이것이 코로나 상황에서는 지금 학부모들한테 고민이 뭐냐 하면 비대면이 지나치게 많이 활성화가 되는 바람에 비대면의 장점보다는 단점이 뭔지를 부모님들이 너무나도 여실히하는 상황이 됐어요. 말 그대로 켜놓고 아이들은 딴 데 보고 딴짓하는 거가 이게 정말 수업이 아니고 환경이 아니구나 하는 그런 거에 굉장한 우려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비대면으로 되는 여러 상황이 있어서 학교 수업도 비대면으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선정해서 주는 것들도 비대면이다 보니까 어떤 차별화가 안 되고 아이들이 계속 누적되는 스트레스성으로 이렇게 어떤 집행률이나 어떤 활성화가 조금 덜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있는데 어떠신가요? 예. 네. 어느 정도 풀리게 되면은 저희들도 대면 그 행사로 그렇죠. 많이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활동성 있는 그런 것들 경험치가 나와야 되는 것인데 굉장히 사실은 예산을 해놓고도 아까워요. 이것을 틈에 어떻게 해서라도 했어야 되는데 뭐 학교부터 가장 막혔으니까 내년에는 일단 올해 조금이라도 풀릴 계기가 되면 이런 것들을 빠르게 해서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진행하겠습니다. 그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지금 뭐 아직은 지원된 게 없죠, 아직은 현재.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네, 있는 예. 거. 저번 동해산 때 우리 좀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줄어가지고 이게 과연 어떤 것 싶어서 아직 접수가 다 된 상태가 아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2월 이번 달까지 거의 이제 저희가 조사해서 실사까지 끝낼 계획입니다. 동네 어쨌든 학교를 제가 몇 군데 돌아다니다 보니까 조금 지원해달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과연 그 예산이 이렇게 줄어들어서 어떻게 우리 전체 유치원부터 학교까지 다 할 수 있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요, 저희가 최대한 해볼 거고요. 정이 안 되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하반기 뭐 추경 신경 써주시면 그거 감안해서 그렇게 사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여기 18쪽 영상미디어 도서관 구축 지원 이거 전액 구비로 요번에 신설된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그 영상 미디어 도서관이 이제 4차 산업도 되고 하니까 어떤 그 종이책자에만 의존하기는 그래서 새로운 테마로 이제 구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2억 돈 해서 한 10개 교 선정하면은 2천만 원 정도. 지금 어떻게 과정이 이미 지원이 되어 있는 과정인가요? 아니면은 요청이 있어서 예산 편성을 했나요?
학교전 팀장 임경 답변드리겠습니다. 비대면의 그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도 있는 거라서 저희도 약간 우려되는 부분은 있지만 이게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은 피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말 그대로 그래요. 도서관이라고 하지만 아이들이 비대면에서 돌아올 때, 대면할 때 원래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맞죠? 학교에 도서관이 있고 요거는 이제 네, 콘텐츠입니다. 네. 그래서 학교 도서관 콘텐츠만. 콘텐츠입니다. 그러면은 영상 시설이 가령 모니터라든지 돼서 약간 미니지어터 같은 그런 분위기를 낼 수는 전혀 없는 건가요? 저는 그런 것을 좀 추구해봤으면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학교에 도서관이 있으면 도서관 한쪽에서 아이들이 이런 영상을 직접 거기서 핸폰을 끼거나 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들거나 아니면 수업 중에 활용할 수 있도록 네. 모니터 설치의 설계를 가령 우리가 예산 주기 전에 어떤 폼을 하나 해서 그런 것들을 제안해서 학교에 그렇게 파급시켜 볼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거예요. 구 예산을 줄 때 알아서 쓰시오라는 것보다 영상 도서관을 선도할 수 있는 벤치마킹을 하고 거기에 장단점을 뽑아서 노원형 영상 미디어 도서관을 우리가 선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정말 필요하고 그 아이들한테 정말 그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제가 내년에 별도의 한번 사업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거예요. 그 서버하고 콘텐츠가 있으면 봐야 될 곳이 필요하고 보는 영상 매체가 있는 건 당연한 기본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관과하고 따라가면 이 예산이 충분한 효과를 발휘를 못하니 그런 부분에서 추경을 하든 아니면 뭐를 하든 아니면 학교를 10개 할 걸 5개 하더라도 그런 것들의 모델화를 조금씩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제안을 하는 거고 한번 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예, 그 영상 도서관 구축에 지금 계획의 수립제 계획 수립 중이라고 하는데 이게 예산이 지금 2억을 가지고 가는데 이게 그때 본래는 1억 5천에서 우리가 5천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시설물 구축을 위한 것인지 그러니까 서버 이렇게 보니까 서버하고 콘텐츠를 갖다 제공하기 위해서다. 계획 수립도 현재 수립 단계라. 이런 예산이 이렇게 2억이라는 것이 잡혔는데 왜 아직까지도 계획 수립 단계에 있습니까? 이게 내 이해가 안 되고 있고 지금 이제 이러한 부분을 지금 비대면이라면은 지금 최근에 뜨고 있는 무슨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걸 활용을 한다든지 해서 학생들이 지금 초중고 특히 초등학교 애들이 활용하고 있는 지금 이제 메타버스 쪽에서 보면은 로블록스라든지 제페토라든지 거의 다 애들이 가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흥미롭게 애들이 하고 있는 부분에 우리가 임대를 해가지고 그 안에다가 그 콘텐츠를 이미 우리는 구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축되어 있는 부분을 갖다가 활용을 해가지고 그 안에서 학생들 도서관이든 그 도서관도 보세요. 만약 특성화 고등학교에 맞다면 그 특성화 고등학교 문화고등학교에 맞는 거 다 있을 겁니다. 그에 대한 걸 갖다가 콘텐츠를 갖다가 메타버스 안에 넣어가지고 학생들이 들어가서 얼마든지 재미있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래 만드는 것이 오히려 더 현실적인 것이 아니냐. 나 이래 보거든요. 지금 계획수 단계에 있다고 보니까 그런 것도 고려를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나서겠습니다. 네,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관장님께 이렇게 부탁할게요. 아까 김태원 의원님께서 이렇게 말씀 주신 그 용역업체와의 그 협의 관계는 그 국과 우리 또 그리고 그 용역업체와 긴밀히 협의해서 특히 김태원 의원님께서는 그 수학문화관하고 천우주과학관하고 많은 국가직을 갖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나도 이렇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지시하신 부분은 국가에서 잘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농가학 영재교육원이 지금까지
현재 서울과학기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실험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업을 했습니다. 그래가 영재들 뭐 뽑는다 했는데 그 뽑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뭐 지난번에는 뭐 지적도 많이 하고 했는데 막 그런 거 다 놔두더라도 이게 갑자기 지금 AI로 바뀌었어요. AI 분가로 해가지고 AI 공개 특강 해가지고 이 AI라는 것이 그 지금 인공지능 쪽하고 과학하고 지금 이게 목적이 뭐였냐면은 수학과 과학에 뛰어난 자질을 갖춘 인재를 조기 발굴하는 부분에 있어서 해가지고 우리가 화학 실험, 물리 실험 이런 걸 했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렇게 또 해가지고 우리 과학 벨트를 좀 조성해야 받아라 해가지고 수학문화관하고 또 이렇게 논 천문하고 이 연결을 해가지고 그 학생들이 들어와서 또 수업을 할 수도 있고 이래 뭔가 좀 해라고 했는데 그건 안 이루어지고 생뚱맞게 또 갑자기 무슨 AI입니까? 이거 어떻게 결정이 된 겁니까? 이건 특강으로 하겠다는 거고 주가 아니고 특강으로 이렇게 한번 운영하겠다는 거니까요. 이게 이제 주가 주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물리 것대로 실험하고 화학 실험은 그렇습니다. 바로 들어가 하고 있습니다. 특강으로 이렇게 한번 어차피 AI가 넘어오면 되니까 2월 19일부터 수업 기간이 진행이 됐는데 지금 곧 할 건데 지금 바로 다음 주부터 합니까? 예, 다음 주 교육정책팀장입니다. 예, 다음 주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예. 다음 주부터 그러면 개강이 된다고요? 예, 저기 AI 특강은 저기에서 바로 하는 게 아니라요. 방학 기간 중에 이럴 때 이루어질 운영하는 거고 2월 19일 날은 뭐를 합니까? 요거는 지금 운영하는 뭐 수학하고 화학, 물리 이런 걸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 그 계획서가 다 올라왔습니까? 예, 올라와 있습니다. 예, 2월 19일 날 언제 어디서 하는지 저한테 좀 주십시오. 예, 그럼 자료는 시간이 되면은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참석해 보겠습니다. 내가 작년에도 가봤거든요. 작년이 아니지, 재작년에 갔거든.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그랬고.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온라인 쪽하고 뭐 대면 수업하고 막 병행을 했는데 상당히 이 부분도 좀 과연 우리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작년에 상당히 뭐 거의 수업을 안 했다고 보이는데 거의 온라인으로 거의 끝냈죠. 온라인으로 하지만 또 대면 수업도 했습니다. 예. 했습니까? 예, 예. 예, 하여튼 뭐 이 부분이 지금 우리 여기 계속 서울과학기대하고 하고 있는데 서울여대도 있고 특히 이게 또 과학 쪽에 이런 컴퓨터 쪽에 강한 또 대학이 여기 강원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강원대학도 있고 하니까 꼭 한 학교를 이래 고집하지 말고 다음에는 조금 이런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 학교를 좀 모아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조금 더 주더라도 그렇게 하면은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학교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학교하고 또 우리가 컨택을 할 수도 있으니까 조금 그런 부분에도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예, 이상입니다. 네, 김태우 의원님, 조 관장님은 그래도 공무 생활을 오래 하셨고 사회적 경력도 아주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한 의원님한테서 임시 회기 때마다 매번 지적 아니면 질의 사항이 나옵니다. 혹시 개선을 하는데도 의원님께서 지적을 한다면 그거는 의사소통의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이 안 되고 얼버무리면서 여기까지 왔는지 왜 이렇게 계속 개선하라고 계속 질의를 하는지 우리 의원님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무능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됐는지 여기까지 왔는지 오늘 훨씬 탄탄하게 우리는 어떻게 일을 했는데 이런 지적사항이 나온다. 오늘 이야기를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계속 지적이 나온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동안에 많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고치고 또 처음 운영하는 수학문화관이다 보니 여러 가지 또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또 계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런 식의 새로운 제안과 새로운 사업들을 결실을 잘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우리 의원님하고 지금 열심히 하시는 거 소통을 잘 하셔서 우리 지역 발전에 좀 이바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시장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시는 1차 업무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정양서 교육복지장께서는 장애인 복지와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 장애인 친화도시 교통 사업은 장애인과 그 가족의 다양한 욕구를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으로 사업이 2억 8,871만 원입니다. 14쪽 장애인 단체 활동지원센터 운영은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장애인 일자리지원센터, 장애인 단체로 사용할 건물의 관리비 및 운영비로 2,121만 6천 원입니다. 18쪽 장애인 체육회 운영 지원은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지원한 사업으로 사업비 1억 7,730만 6천 원입니다. 21쪽 장애인 편의 증진 기술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기술적 지원, 실태조사 등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관리를 하고 있는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 사업으로 사업비 1억 2,759만 원입니다. 25쪽 장애인 친화 미용실 설치 및 운영입니다. 장애인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전문 인력이 상주하는 장애인 친화 67쪽 기타 보고사항으로 장애인 복지기금 운영입니다. 수입기획은 예탁금 원금 혜수액 5억 4,074만원, 예치금 혜수액 1억 718만원, 이자 수입 1,037만원으로 총 6억 5,829만원이며 지출기획은 장애인 복지기금 사업 1,500만원, 예탁금 5억 4,074만원, 예치금 1억 25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가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양서 교육복지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 복지가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4분기의 예산 전용 내역에 보면 그 장애인복지과에서 장애인복지시설이 노후화된 소방시설을 교체했는데 상민복지관에 이렇게 지원하셨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소방안전시설이라는 게 이게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설들을 아주 강화를 해야 되고 하는데 이런 지금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해서 그 소방시설을 더 이렇게 강화할 생각이 좀 원래도 그렇죠? 이 주차장 소화 설비에 문제가 생겨서 저희한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장님 좀 보고해 주시고요. 또 계획에 따른 또 방안이 있으면 방안까지 본의원에게 이렇게 좀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전년도 그 간주처리 몇 차야? 21차에 보면 장애인 전동 보장국 접속 충전기 설치 사업을 했어요. 보니까 600만 원을 들여서. 네. 원래도 계획이 있나요? 요거는 12 100% 사업으로요. 네. 시에서 1차 때 2,600만 원을 줘서 16개 시설에 대해서 정비를 했는데 네네. 돈이 남았다 그래서 네. 저희한테 600만 원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하철역 3개소에 저희가 설치했습니다. 3개소. 그러면은 개당 설치비가 200만 원이라는 말씀이네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다니다 보면 우리 장애인분들의 이런 민원이 많아요. 그래서 좀 이게 경기가 좀 이렇게 설치됐으면 좋겠다는. 그러면 우리 국과에서 서울시하고 좀 긴밀히 좀 협의를 해서 이 부분 예산들 좀 이렇게 많이 좀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해서 추가 설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네, 고맙습니다. 그 소규모 장애인복지시설 조리원 지원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반응도 좋고 그리고 반응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사업비를 보니까 1억 1,100만 원이네요. 이게 지금 적정한 액수입니까? 기간에 저희가 이 작년 우리가 오늘 예산 잡아서 그 예산을 배정해서 거기서 필요하신 조리원을 뽑아서 식사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한 사업입니다. 네, 장애인복지시설에 조리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예. 좋다 보니까 더 이렇게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 사업 예산을 적정한 수준에서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의원님. 일단 그 다모임 운영 지원 관련해서 이걸 왜 지하로 작업장을 이렇게 되죠?
새 작업장 말씀하시는 거죠? 예. 좀 어려운 부분도 있었는데 마침 그 공간을 우리 그 센터장이 뭐 좋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건데 이제 그게 좀 그거를 좀 어떻게 얘기를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공간 자체가 뭐 시포를 했던 자리여서 조금 뭐 리모델링 하는데 좀 문제가 있어서 지금 뭐 하여튼 최대한 그런 부분들 좀 해소해서 근데 그 담배도 잉크를 사용하다 보니까 환기 부분도 여러 가지 잘못하면 그런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좀 철저히 해주셨으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네, 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거 주체가 어디서 발행하고 있나요? 발행처가? 네,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저희가 작성을 해서 그 전문 업체의 리라이팅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실 것 같아서 물어봐요. 발달장애인 부정소식지를 제작하기 위해서 기자들이나 활동인들이 직접 나가서 취재를 하나요? 부정소식지 만들 때 그것들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면 저희가 단체나 네. 이런 시설의 소식을 듣고 또 노원 구정 소식지와 참고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따로 취재 기자는 없습니다. 그럴 것 같아서요. 왜냐하면 뭐 노원구에 그 일자리 창출 아니면 행복주식회사도 있어요.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발달장애인 부정소식을 하는 거는 단순하게 쇼로 보여주려는 게 아니고 발달장애인들 그 취업센터라든지 여러 곳에 가서 우리가 비세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을 거예요. 저는 이 소식지가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모니터링단이라든지 취재 기자단을 마련해서 그것들이 감시는 아니지만 소식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 들여다볼 수 있고 동네에 발달장애인 시설이라든지 현황이 어떠한지를 그 사람들의 눈이 아닌 제3자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게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실어서 자꾸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고려해봐 주시겠습니까? 네, 의원님 굉장히 좋으신 생각인데요. 뭐 제가 봤을 때는 그 예산도 더 패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부분 제대로 되려면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더욱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하나는 민간 위탁이나 그런 쪽하고 결탁하지 말고 순수하게 우리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모색을 좀 해주시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때는 뭐 질문을 안 했습니다. 오늘 어차피 또 그러니까 복지과 이야기하기에 이 아까 그 똑같은 이 질문입니다. 노원구 동일로 그 상계동 1142번지에 그 일대가 어디냐 해가지고 보니까 여기 이제 우리가 뭐 네이버에 들어가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사진까지 다 나옵니다. 여기 360도를 쭉 보면 그 일대가 어디 있고 여기서 조금 뒤에 가면 바로 고가도로가 있고 바로 이 자리예요.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여기 주차가 몇 대 했나 보니까 여기 세대, 이쪽 세대 한 세대 정도 6대 정도가 되고 맥시멈 하더라도 뭐 7대 한 정도밖에 안 되네요 보니까. 네, 맞습니다. 예, 여기 지금 다 돼 있는데 이게 장애인들이 와가지고 무슨 주차 공간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거 아까 말씀드릴 때 예, 저희가 예약제로 할 거기 때문에 예, 예약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예. 예약을 하는데 그 자리에 그럼 자동차를 비워놔시오. 여기는 저희가 장애인 그걸 다 해놓을 겁니다. 하나를 장애 주차 그래 하게 되면 결국은 이 분들 이 빌딩 주들한테 다 또 불편을 주는 거거든요. 하나의 부분이라도 아무튼 뭐 그건 아니 근데 그분들 불편 안 주고 어떻게 그걸 만들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상당히 구석진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난번에 지적했듯이 전문 미용인 한 명이 있는데 그 한 명의 어떤 스타일대로 맞추다 보면은 우리 여성들이 가서 미용을 하다 보면은 마음에 안 들면 앞으로 안 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의 어떤 스타일대로 맞춰줄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거는 뭐 지난번에도 우리가 많이 지적을 했고 그래서 우선은 이게 이동성에 있어서 그랬기 때문에 지난번에 또 계속 나왔던 것이 문화센터 아니면 장애인복지센터라든지 그걸 활용을 하는 것이 제일 좋다.
그 안에서 와서 있으면서 또 내려가서 미용도 하고 그런 부분을 지금 버려 이래 가보고 우리가 그럼 장애인 복지센터라든지 이런 데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라든지 그런 것도 고려하면 안 했습니까? 의원님 그 부분은 작년 이제 우리가 뭐 작년 할 때부터 해서 장소 부분은 어쨌든 아까 우리 색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애진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감안해서 하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더 다른 지역에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시도도 해보고요. 우리가 계획이 치밀하게 하고 이런 뭘 갖다가 설치를 하든지 이 예산이 2억 5천입니다. 돈이 2억 5천이라는 것이 해보니까 역시 우리가 그 당시 우려했던 것들이 그대로 나타난다 할 때는 2억 5천이라는 그 금액이 큰 손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때 또 옮기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개인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나를 했다고 했을 때는 그 개인 업자는 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아무리 지금 내가 이걸 갖다가 한번 운영을 해본다는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서 해야만이 이게 되는 거지. 이게 이건 무슨 말 알겠는데요. 본다. 의원님 저희도 절박한 그런 마음으로 부분은 동의할 수 없어요. 한 거니까요. 일단 이제 아무튼 맞추시고 아무튼 이번에 열심히 운영하는 걸 한번 예. 보겠지만 네네. 한번 지켜보겠지만 그런 우려가 됩니다. 네네. 예, 이상입니다. 별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거기 그 동네를 23년을 산 사람이라 별반 문제 없는 곳이고 다만 접근성에 대한 문제이지 그 주차 공간이나 그 건물 속성상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는 그런 건물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 주차 부분 이런 부분들은 별반 문제가 없을 겁니다. 다만 이제 우리 김태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제 그런 우려 부분이 있는데 일단 우리 부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운영해 보면 거기에서 2억 5천만 원 큰 돈이겠죠. 그렇지만은 그로 인해서 또 얻어지는 것도 있을 테니 그렇게 양해하시고 제가 이제 왜 이런 발언을 하게 되느냐면 제가 그 동네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보면은 21년도 전년도에 대비해서 계속 9명, 그 다음에 10명, 그리고 3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거든요. 예,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장애인들 특성상 어떤 것들에 적응을 하면 계속 그것의 일을 계속적으로 유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계속 증가되는 추세가 겹쳐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가요? 들고 나고의 상황은? 예, 장애인 복지과장입니다. 인원수를 정할 때는 사실 구애는 권한이 없고요. 네. 딱 정해져서 내려오면 그거에 맞춰서 매칭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13명에서 9명으로 증가할 때 그 9명 증가하는 부분이 그 기존의 장애인 일자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고용 승계가 이어지면서 증가가 되느냐라는 것을 묻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아들었네요. 그거는 아니고요. 요거 모집할 때 또 지원을 해서 다시 이제 뽑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묻습니다. 왜냐하면 이 특별하게 장애인 분들은 우리하고 다르게 적응하고 경험하고 그것이 숙달될 때까지 시간이 걸려요. 말하자면 그렇게 숙달된 다음에 어쩌면 다른 곳으로 옮겨서 또 다른 적응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굉장히 이거는 민감하게 고려를 해야 돼요. 일반하고 비장애인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요 3개 복지, 그 다음 전일제, 시간제고, 그 다음에 각각 편의시설이라든지 행정도움이라든지 계시는 곳이 틀려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상황으로 연결가 되는지가 사실 여기서 다 궁금한 걸 물을 수는 없고 이 장애인 일자리 지원의 파트라든지 그 다음에 유동적으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가령 이런 거예요. 그냥 경력 단절하듯이 그냥 비장애인처럼 경험치가 있는 사람들이 인원을 다시 순환시켜야 되는 이유로 해서 몇 달이나 1년을 계약으로 하고 멈춘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혜택을 주자는 그러니까 혜택 구조인지 아니면 정말 일자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구조인지가 굉장히 궁금하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안 돼 있다면 중앙이나 시에 이런 부분의 제안을
해야 된다라고 저기 생각하거든요. 의원님 원칙적으로는 매번 새로 뽑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재계약하는 그 비율이 좀 높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네, 과장님 현장에서 뛰는 사람으로서 의견을 조금 듣고 싶어요. 지금 일자리 센터 여기 지원센터에는 자주 가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상황을 자주 보고 계시죠? 네네. 예, 그러면은 어떤 지금 제가 말한 거하고 부합돼서 어떤 의견을 좀 하고 싶으신가요? 그래서 저희는 다른 일자리랑은 다르게 일괄적으로 뽑아서 배치하는 게 아니라 근무할 기간에서 이제 뽑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적격자로. 네. 적격자로. 네네. 적격에서 하다 보면 하던 분이 주로 하게 구조상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승계가 된다는 거고 네네. 그러면 적격이 부족한 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본인이 그만두시는 경우 말고는요. 네. 대부분은 승계 구조가 사실상은 이루어지고 네네, 있는 그렇습니다. 현장이다 이런 거죠? 네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윤 교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장애인 복지과에 그 업무가 얼마만큼 많이 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장애인 복지과가 한 최근 3년 대비해서 업무가 많이 늘어났나요? 네,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 다른 과에 비해 신규 사업이 5가지나 됩니다. 굉장히 이 일에 대한 어떤 그 열정 그걸 있어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여태까지 그런 얘기를 못 들어봤었어요. 장애인 복지과의 과장님들이나 그 계속적으로 바뀌시잖아요. 바뀌시면서 한 번도 못 들었는데 업무가 너무 과다해서 이제는 그 감당이 안 될 수준까지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업무를 줄이던가 아니면은 그 계획된 인원만큼을 충원을 시켜주던가 그래야지 그만큼의 더 역량을 발휘해서 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거든요. 네, 그 생각에 100번 공감을 하는데요. 근데 또 어쨌든 인력 전체적인 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장애인 복지과뿐만 아니고 모든 부서에 좀 인력이 좀 부족 상태여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라고 하면은 한계치를 넘어서 이렇게 업무가 과중하게 있다라고 하면 그 사업이 부실화될 수 있고요. 예산 낭비가 될 수 있으니까 제 얘기는 업무 추진하기 위해서 인원이 적정 이상 오버될 업무량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일을 줄여주던가 아니면 인원을 충원해줘야 된다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원이 더 이상 어디에서 충원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업무를 통폐합할 수 있는 거는 통폐합하고 업무 우선 정리를 하고 줄일 건 줄이고 그래야지 제대로 된 그 사업들이 나오죠. 근데 그런 부분은 조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업무를 줄이시던가 인원을 충원하시던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각 부서마다 과마다 그 기본 인원 산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지금 그 장애인 복지과는 20명 중에 17명인데 예? 20명이라는 그 인원 산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저희가 어떤 전체적으로 조직 진단을 합니다. 조직 진단에서 업무 분석해서 그 업무에 맞겠다라고 하는 인원을 책정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걸 구청장이 하시는 거죠. 구청장이 하시는 거고. 그러면 이 조직 진단을 다시 한번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전에 교육지원과 사업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러다가 교육지원과 사업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러면서 인원이 요구 인원이 31명이에요. 31명인데 현 인원은 15명이에요. 50%예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아동청소년과 같은 경우는 업무가 참 없었어요. 없다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40명 중에 36명이고 막 이러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기준 인원을 다시 한번 적정하게 업무를 분석해서 적정하게 다시 이렇게 어사인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부서에 그
오버로드가 걸리지 않게끔 해줘야지만 이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이거는. 네, 알겠습니다.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예. 네. 뭐 신규 사업도 좋지만 오늘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주셨는데 일단 이 부분은 저희 위원회하고 전혀 별개인데요. 우리 지금 우리 구청 주변에 사실 우리 주차장을 좀 이렇게 일반 민원인들도 그렇고 우리 구청 직원분들도 이렇게 많이 뭐 불법까지는 아닌데 주정차 위반하는 경우가 이렇게 좀 부득이 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실국하고 이렇게 협의하면서 이게 지금 3월 말까지인가요? 지금 저 부설 주차장, 네, 그렇습니다. 3월 24일 까지. 하고 완전 되잖아요. 네. 좀 정비가 되면 그때까지만이라도 일시적으로 이 부분은 좀 이렇게 주차 문제는 좀 이렇게 알겠습니다. 시하고 좀 협의해서 네네, 무슨 말씀 알겠습니다. 하여튼 하셔야 되는 거 네, 저희들도 참 번역스러운데 하여튼 그거 제가 해명을 해보겠습니다. 예. 네네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장애인 복지가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량수 교육복지체육비서단 관계부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논계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참여를 수고하셨습니다.